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론인 엘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하게 될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의 약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Embedding에서 E, Language에서 L, 그 다음에 이제 MO에서 EMO를 모델에서의 MO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일부러 이제 끼워 맞춘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출판이 된 논문, 아카이브에 공개가 된 논문이고요. 해당하는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은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 유니버시티 워싱턴 두 군데입니다. 이 엘모에서 집중하는 저자들이 집중하는 바는 뭐냐면 word representation, pre-trained 된,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된 word representation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많은 Neural Language Understanding 모델들, Downstream Task, 뭐 Question Answering이라든지 Information Extraction이라든지 뭐 제일 단순하게는 뭐 Classification이라든지 다양한 NLP 관련된 Downstream Task들에 대한 Key Component라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High Quality Word Representation은 두 가지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어의 복잡한 특성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구문 분석 관점에서 사용되는 것, 의미 분석 관점에서 사용될 때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단어들이 언어학적인 컨텍스트 상에서, 링기스틱 컨텍스트 상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될 때 해당하는 사용법에 맞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다이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용어가 여기서는 이제 예시가 스틱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눈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말 그대로 사람의 감각기관인 아이로 사용이 될 때와 또는 이 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노우로 사용이 될 때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임베딩이 되는 벡터가 달라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얘가 갖는 임베딩과 스노우가 갖는 임베딩, 한글말로 했을 때 눈인데 이 눈이라는 임베딩 자체가 단어 자체가 컨텍스트 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쓰였을 때와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쓰였을 때 두 가지의 임베딩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모는 글로브와의 이제 차이점을 지금 보시는 테이블을 통해서 이 예시를 통해서 실제 논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play라는 하나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글로브로 이제 사용한 임베딩 벡터를 가지고 보면 뭐 playing, game, games, 뭐 played 해서 nearest neighbor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스포츠 쪽에 치우쳐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엘모를 통해서 이제 by 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이 이제 엘모의 실제 구조인데 이 엘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와 두 번째 예시에서의 플레이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에서의 플레이와 비슷한 것이고요. 두 번째 플레이는 사실은 연극에서의 플레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Nearest Neighbor에 해당하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서의 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두 번째 예시에서의 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사실 이 플레이는 다이어인데 이 다이어 관점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와 여기에서 보시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다이어가 문맥상, 링기스틱 컨텍스트 상에서 같은 의미로 쓰였을 때 그 의미를 엘모는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브는 대부분이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컨텍스트만 이제 학습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엘모는 그 두 상황에서 플레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 중 어느 상황에 쓰였는지를 용법을 이 엘모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이 주장하는 장점입니다. 그러면 엘모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우선 엘모는 각각의 토큰들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받습니다. 그 표현이 되는데 이 리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이냐면 전체 entire input sentence에 의한 함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벡터들은 이제
이 엘모에서 사용하는 임베딩 벡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바이디렉셔널 LSTM에서 가지고 오고요. 이 바이디렉셔널 LSTM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습이 되느냐? 랭귀지 모델에 대한 목적 함수를 가지고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모 자체는 전체의 입력 문장을 이용을 한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그 입력 문장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LSTM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은 딥한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어떤 의미에서냐? 왜냐하면 바이디렉셔널 LSTM의 모든 내부 인터널 레이어에 해당하는 히든 벡터들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합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층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디렉셔널 LSTM이 학습이 되었을 때 나오는 다양한 그 레이어에서의 히든 벡터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a linear combination of vectors로 되어 있고 stacked above each input word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bidirectional LSTM을 만들어 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forward LSTM 같은 경우에는 X가 들어가면 첫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엘모는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표시가 된 각각의 X와 H1과 H2와 H3에서 학습된 특정한 벡터들을 선형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에 있는, 하나의 포지션에 있는 단어에 여러 층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결합한다 라고 해서 stacked above each input word 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top LSTM 레이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가장 윗단의 LSTM 레이어만을 사용할 리프레젠테이션보다 훨씬 더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한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단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위쪽에 대응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은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이 단어의 그 사용법을 주로 이제 판별을 할 수 있고 또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보다 낮은 레벨의 히든 스테이트들은 신텍스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구문 분석에 해당하는 피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마다 여기서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각 레이어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어떤 깊이 또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신텍스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해야 된다면 더 낮은 레이어에 해당하는 정보들의 가중치를 높게 두고요. 만약에 의미가 필요한 뭐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나 또는 Question Answering 같은 태스크에서는 좀 더 상위 레벨의 히든 벡터들의 가중치를 크게 둠으로써 태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이 여러 층의 정보들을 결합하느냐를 결정을 해줌으로써 엘모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굉장히 높게 나타내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피컬하게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각각의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임베딩을 해야 되는 단어들인데 이 엘모의 임베딩은 하나의 단어,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를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to는 따로 있고요. 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다 보는 관점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엘모들의 임베딩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선 보면 엘모가 가지는 방식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주어진 단어의 시퀀스들을 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의 그 예시 단어로 보면 let's stick
to라는 단어를 받습니다. 그러면 let's가 가지고 있는 word embedding, stick이 가지고 있는 word embedding, 그리고 to가 가지고 있는 embedding 벡터를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에서의 예시는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레이어를 통해서 LSTM을 이제 태우게 되면 이 시점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잠깐 예전에 설명드렸던 랭귀지 모델을 보면 P, W, T번째 단어를 보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T-1번째와 T-2번째와 T-3번째 단어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웃 레이어를 내보면 이 구조에서는 이제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가 가장 확률값이 높아서 이제 해당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엘모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bidirectional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엘모는 forward 랭귀지 모델도 학습을 하고 backward 랭귀지 모델도 학습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화살표를 먼저 보시면요.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앞 단어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순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forward 모델과 뒤쪽의 단어에서부터 역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backward 랭귀지 모델을 둘 다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학습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forward 모델과 backward 모델이 학습이 잘 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엘모의 벡터는 뭐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시로서 스틱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스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의 위치가 지금 forward 모델과 backward 모델에서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같은 동일한 레벨에 있는 이 embedding 값 또는 hidden state 벡터들을 concatenation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forward 레벨에서의 처음에 들어갔던 word embedding stick 녹색 두 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embedding 레이어 concatenation이 된 embedding 값들이 되겠고요. 첫 번째 hidden 노드의 forward와 backward의 hidden state가 첫 번째 hidden 레이어가 hidden state가 합쳐져서 지금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주황색의 concatenation이 된 concatenate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그 윗단에서의 이 hidden state,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레벨에서의 hidden state, forward 랭귀지 모델의 hidden state와 backward 랭귀지 모델의 hidden state를 합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forward 모델과 backward 모델에 대해서 같은 레벨에 있는 hidden state 또는 embedding 벡터를 옆으로 concatenation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모가 뭘 할 거냐면 특정한 태스크에 따라서 이 세 개의 벡터에 대한 적절한 가중합을 계산을 해서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S0, S1, S2를 계산을 해서 가중합을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하늘색으로 보시는 이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엘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틱이라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문장이 주어지면 forward와 backward에 대한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보시는 S1과 S2와 S0와 S0, S1, S2를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이거는 나중에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함께 학습이 되는 역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뭐 신텍 파싱이라든지 아니면 POS 태깅 같은 경우가 되면 요 아래쪽 레벨에 있는 임베딩 값들이 훨씬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될 것이고요. 분류라든지 뭐 감성 분석과 같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요 위쪽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에 대한 가중치가 커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엘모 자체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pre-trained 된 워드 벡터를 이용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다시 말하면 뭔가 NLP 또는 NLU에 관련된 궁극적인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게 목표이니까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Forward Language Model, Bidirectional Language 모델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코퍼스를 통해서 이거는 다운스트림 태스커는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퍼스가 주어지면 그냥 문장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Forward Language Model, Backward Language 모델을 만들면 요 XK와 H1, H2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Forward와 Backward Language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Hidden State 벡터고요. 이것들을 컨캐터네이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길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이 표현이 바로 그 얘기랑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정한 태스크에 대한 특정 토큰의 엘모 벡터는 요 S0부터 S1까지 태스크 스페시픽한 가중치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 감마라는 거는 태스크에 대한 어떤 스케일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 이 가중 합의된 엘모의 프리트레인드 벡터를 얼마만큼 증폭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축소시켜서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개의 토큰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시퀀스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k번째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k-1번째 토큰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보고 있는 n개의 토큰 시퀀스가 나타날 결합 확률 분포, joint distribution,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어떻게 되냐면 k는 1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k번째 단어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조건부로 삼아서 k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전부 곱해주는 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단어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먼저 생성된 단어들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XKLM이라는 게 k번째 토큰에 대한 임베딩인데 이 임베딩은 뭐 글로브에서 만들어진 프리트레인드 된 임베딩을 써도 되고요. 또는 뭐 이 캐릭터 레벨의 CNN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도 되고요. 이제 다른 데서 워드 벡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써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이 XK라는 것을 이제 이 LSTM의 L개의 레이어를 가진 Forward LSTM에 이제 입력으로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포지션 K에 대해서는 이 LS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차이가 context independent라는 건 뭐냐면 문장에 상관없이 이미 pre-trained 된 글로브에 의해서 pre-trained 된 워드 벡터를 쓰면 context independent representation 되는 거고요. 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은 context dependent representation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forward에 해당하는 파트이고요. k번째 토큰이 j번째 레이어에서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j는 1부터 l까지, l도 역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몇 개의 층이나 쌓을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윗단의 LSTM의 아웃풋, L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다음번 토큰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Forward Language 모델이 되겠습니다. Forward Directional Language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Backward Language 모델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orward Languag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대해서 이 Joint Distribution이 정방향으로 갔다면 여기에서는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아까는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방향으로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무엇을 최대화해야 되느냐, forward language 모델의 likelihood와 backward language 모델의 likelihood를 다 그러니까 함께 최대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쪽만 최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여기서는 지금 알파라는 어떤 그 가중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모델에서는 포워드 레벨에서의 에러와 이제 포워드 레벨에서의 정확도와 백워드 레벨에서의 랭귀지 모델의 정확도를 모두 이제 같게 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바이디렉셔널 LSTM 랭귀지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되면 이제 각각의 토큰 K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소문자 L입니다. 이것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L개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핵심은 2L 더하기 1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RK에 대해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면 우선 기본적인 이 단어의 임베딩 XK가 있을 것이고요. 정방향 forward 모델과 역방향 backward 모델에 대해서 J는 1부터 L까지 각각의 L개 레이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2개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L개씩 나오니까 요게 L개씩 나오니까 각 L개씩 나오니까 2 곱하기 L 더하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X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2L 더하기 1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다운스트림 모델 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모든 이 레이어들에 대한 벡터들을 하나의 싱글 벡터로 컬랩스를 시킨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중치를 이용해서 가중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태스크에 대한 K번째 토큰의 엘모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여기서 지금 J가 0인 이유는 K, J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지금 잠깐 스킵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HK, 0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XKLM 그 자체입니다. 얘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거를 2번 이렇게 그냥 컨캐터네이션 했다라고 봐주셔도 문제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그 벡터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XKLM을 2번 쓴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H의 K, 0의 LM이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XK의 LM 그리고 XK의 LM 이렇게 두 개의 인풋 벡터를 그냥 곱하기 2 해놓은 차원의 수를 2배 늘려놓은 똑같이 한 번 더 복제한 벡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가 가려지네요. 이거를 지울게요. 이 두 가지의 가중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XJ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J번째 레이어의 가중치가 되겠고요. 이 가중치는 이제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즈가 돼서 두 개의 합은 그러니까 모든 가중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면서 가중치를 전부 다 합했을 때는 1이 되는 가중치를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추가적인 파트가 감마 태스크라는 게 이 전체 엘모 벡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케일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Natural Language Inference Task라는 걸,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이 컨텍스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게 entailment인지 contradiction인지 또는 neutral인지 세 가지의 관계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에 해당하는 파트와 hypothesis에 해당하는 파트 사이에 이게 contradiction이 있는지 또는 뭐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지 뭐 neutral인지 또는 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entailment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스크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이제 해보면 뭐 Natural Language Inference인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 엘모를 사용을 했을 때 relative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능의 임프루먼트와 상대적인 성능의 향상이 이 정도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NER 같은 경우에는 named
Entity Recognition, 개체명 인식이고요. 스쿼드는 지금은 2.0이 나왔지만 스쿼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Question and Answering 데이터고요. 뭐 상호 참조인 Core Reference 데이터도 있고요. 핵심은 이 특정한 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아니라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모두 엘모의 방식을 차용을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뭐 글로브나 워드 임베딩과 같은 1차원적인 평면적인 임베딩을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어를 어떻게 가중합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태스크에 맞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웨이트를 조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색깔이 지금 다 똑같죠. 이거는 결국은 모두 동등하게 가중치를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WI 같은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L개 플러스 1개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하자면 모든 이 히든 레이어들의 또는 이 각각의 레이어들의 임베딩의 가중치는 L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가중치를 변화시켜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만약에 하나만 쓴다라고 하면 가장 윗단의 탑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쓰는 게 밑단의 워드의 임베딩을 쓰는 것보다는 낫더라 라는 게 이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을 어떻게 가중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에벌레이션 스터디의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엘모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디다 갖다 붙일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저는 이제 논문을 읽기 전에는 당연히 무조건 이렇게 두 번째 방식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 엘모 모델이 아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풋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인풋에 해당하는 파트에다가 엘모를 붙이고요. 이건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 나오기 바로 전 벡터가 주어지면 거기에 다시 엘모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엘모를 붙였을 때가 가장 좋더라 라는 게 이 논문에서의 에벌레이션 스터디의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풋 벡터에다가 엘모를 추가적으로 붙여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사실은 세 번째, 끝에서 두 번째가 되겠죠. 인풋이 아닌 먼저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임베딩이 되겠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먼저 수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모델의 아웃풋에 엘모를 붙여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게 세 번째고요. 엘모를 붙이지 않는 게 당연히 가장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모를 사용하라라는 얘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엘모 벡터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인풋 벡터 더하기 엘모 벡터를 컨캐터네이션에서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게 이 에벌레이션 스터디의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엘모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보존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처음에 봤던 예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Pre-trained Word Vector 중에 엘모에 대한 기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